시작하겠습니다. 네, 물리학2 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부분을 좀 학습을 했었고,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평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과 그 다음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하는 중력장에서의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속도가 없을 때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낙하하는 운동이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연직 아래로 그리고 연직 위로 물체를 던졌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 열심히 외웠던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 세 가지 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V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였고요. 두 번째,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S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어떤 힘을 받죠? 질량은 m이야. 중력을 받을 겁니다. 맞죠? 중력의 크기 얼마일까요? 질량이 m이니까 중력 가속도 곱해주면 mg가 중력의 크기야, 그죠? 그런데 이 친구 처음 속도가 있대요, 없대요? 처음 속도도 v0만큼 있대요. 결국 v0의 처음 속도를 가지는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아래 방향으로 낙하할 때 이 경우에 한번 식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일단은 중력을 받고 낙하합니다. 처음 속도는 v0예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 물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힘이라고 하는 건 중력이죠. 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다, 그쵸? 그럼 물체의 속도가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식에서 V는 V0 더하기 AT가 아니고 중력 가속도니까 V0 더하기 GT로 바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요.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GT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중의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EAS가 아니고 EGH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H라고 하는 거는 낙하한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H. 요렇게 연직 아래로 물체를 던졌을 때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세 가지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적어두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바뀐 거는 뭐냐면 A가 뭘로 바뀐 거예요? A가 G로, 그 다음에 S가 H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직 위가 아닙니다. 중력과 거스르는 방향으로 아래가 아니고 연직 위로 한번 던져볼 건데, 그럴 건데요. 그래요. 위로 가요. 위로. 중력은 어디로 받고?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받지만 mg. 운동 방향은 파란 색깔로 표시할게. 운동 방향은 어디야? 운동 방향은 윗방향이야, 그쵸? 그러면 이 물체 봐봐요. 운동 방향과 글씨가 안 보이는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요? 반대요, 같아요? 힘의 방향이 반대네요. 그럼 이 물체 분명히 운동하는 방향의 속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힘받으니까 이 물체의 속력은 감소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 식. V는 그러면 V0 처음 속도에서 더하기 GT야 빼기 GT야 반대 방향이니까 빼기 GT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이상 없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V0T에서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두 번째 S가 아니고 뭘로 바꿔줘야 되지, 이거를? S가 아니고 H라고 적어줘야겠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야. 위에도 두 번째 S가 아니고 H로 고쳐주세요. 실수. 그럴 수도 있지. 더하기가 빼길까? 더하기가 빼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빼기 2분의 1 GT의 제곱이에요. 왜 빼기지? 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요만큼을 빼줘야 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만약에 이 중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V0의 속도로 T만큼 이만큼 움직였을 거야. 그런데 중력을 받지 않았다면 이만큼 움직였을 텐데 얘는 중력을 운동 방향의 반대로 받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효과만큼 이만큼 빼준 거야. 왜냐면 중력은 자꾸 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얘가 그만큼 덜 가야 되거든, 위로. 그래서 중력이 없을 때 움직였을 이만큼의 거리에서 중력에 의한 이만큼의 거리를 빼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기가 있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세 번째 식도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식은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서요, 똑같이 EGH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 속도가 클까, 나중에 속도가 클까. 얘는 분명히 속도가 줄 거기 때문에요. 처음 속도가 더 크겠지. 그러면 이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처음 속도보다 V가 더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가 돼야 돼?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여기서 H는 뭐지? H는 처음 위치에서 이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 순간을 H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연직 아래와 연직 위는 반드시 중요하게 좀 별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요 식을 다시 한번 너희가 잘 이해를 해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이 부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헷갈릴 때는, 이게 양수가 나와야 적합한지, 이 상황에서, 혹은 음수가 나와야 적합한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너네가 어렵지 않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를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2번과 3번은 좀 별표를 해두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연직 아래와 연직 위는 별표해두고 그 다음에 잘 한번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갈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왼쪽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위에 문제 풀었나? 위에 문제도 안 푼 것 같은데? 미안해. 잠깐만. 요 앞장에서 1번 요거 안 푼 것 같거든요. 요 1번 정답은 뭘까요? 운동 방향이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는 땡땡 경로를 따라서 운동한다. 요거는 포물선이고요. 포물선 경로로 운동을 하는 거고요. 운동 방향이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2번은 가속도가 땡땡 방향이면 속도의 X성분은 일정하고 Y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X성분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X성분은 일정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겠지. 그러니까 X방향은 증가하고 속도의 Y성분이 변하지가 않겠죠. 됐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풀어볼 문제는 이 왼쪽에 있습니다. 높이가 40m인 건물에서 이 문제 반드시 너네가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이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세요.
공을 던졌는데 연직 아래로 중력 가속도가 10이었대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이 있으면은 높이가 얼마냐면 40m고요. 그 다음 요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던질 거야. 속력은 이때 10이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몇 번씩 이용하면 좋을까요? 1번씩, 2번씩, 3번씩 중에서 1번씩 아니고 2번씩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2번씩. 2번씩이 뭐였지? S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가 아니고 GT의 제곱이겠지?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줘야 돼요. 갑니다. 그럼 높이가 얼마야 지금? 높이는 40m고요. 처음 속도가 얼마지? 10이야. 시간 t 더하기 2분의 1의 g가 얼마지? g가 중력가 속도가 10이래요. 그 다음에 t의 제곱이래. 간단히 한번 해볼까? 10t 더하기 5t의 제곱이네요. 넘겨서 5t의 제곱 더하기 10t 빼기 40은 0인데 간단히 해주면은 t제곱 더하기 2t 빼기 8이 0이네요. 인수분해 할 줄 알지? t 플러스 4 곱하기 t 빼기 2가 0인데 그러면 t가 얼마야? 마이너스 4 아니면 2인데 마이너스 4일 수가 있어요? 없죠. 정답은 t는 몇 초야? 2초가 되고요. 정확히 이 물체는 2초 후에 바닥에 닿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몇 번 공식? 당연히 1번 공식. 뭐였지? V는 V0 더하기 빼기 빨라질 거니까 더하기 GT. 그러면은 나중 속도가 얼마지? 나중 속도는 모르는데 처음 속도가 10이었고 더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2초니까 얼마가 나오지? 30m/s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바닥에 닿는 순간 속력은 30. 됐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다음. 이거 꼭 얘들아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들어야 돼. 이거 그냥 설명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체를 연직 위로 20의 속도로 던졌다. 중력가속도가 10이다. 그럼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네요. 몇 번 공식 쓰면 좋을까요? 일단 최고점에 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봐봐요. 던졌어 위로. 뭘 받지 얘는? 중력을 받지.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올라가다가 점차 어떻게 돼? 중력을 받아. 점점 느려지나 봐. 마지막에 어떻게 돼? 우뚝 정지하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은 봐봐.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어? 처음 속도는 20이었는데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되죠? 0으로 멈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몇 번 공식을 쓰면 좋을까? 시간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지. 적었으면 좋겠다. V는 V0 더하기 빼기. 얘는 물체의 운동과 반대이기 때문에 빼줘야 되죠. 빼기 GT란 말이야. 나중에 속도가 얼마예요? 0은 20 빼기 10 곱하기 T니까 T가 얼마가 나옵니까? 2초가 되겠죠.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은 2초고요. 올라갈 때 최고 높이가 얼마일까요? 최고 높이. 몇 번 공식? 두 번째 공식. S는 S가 아니라 뭐였지 아까? H라고 할게. H. 다 지워졌네. 어떻게? 오케이. H는 V0 T 빼기 2분의 1 GT의 제곱이지? 처음 속도가 얼마야? 20 곱하기 시간은 2초 빼기 2분의 1 곱하기 G가 얼마야? G는 10이고요. T가 2니까 2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얼마가 나올까? 40 빼기 땅땅땅 20이니까 몇 미터야? 20m가 되겠네요. 최고 높이는 얼마? 20m. 이렇게 지금 문제를 좀 풀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최고 높이 구하는 문제는 지금 선생님은 두 번째 공식 가지고 풀었는데 세 번째 공식도 가능하겠네요. 세 번째 공식은 뭐였지? 나중에 속도의 제곱은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마이너스 2gH니까 세 번째 공식 가지고도 풀 수 있겠네요. 뭐 어떤 공식을 쓰든 여러분들이 편한 공식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문제를 풀어볼 거 봤고요. 이게 이제 연직 위 방향인지 혹은 연직 아래 방향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전개할 때 그 중력과 속도가 들어가는 그 부분의 부호가 좀 반대로 바뀐다는 거 좀 염두에 두고 어떤 식을 써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보고 이 공식 세 가지 중에서 몇 번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세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3번 밑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연직 위로 던졌을 때, 연직 위일 때 방향일 때 그때 이제 이 물체의 시간 속도와 시간 변이에 대한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실제 물체를 던졌을 때 이런 지금 양상을 보이면서 움직일 거란 얘기인데 처음에는 얘가 얼마의 속도? v0의 속도를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최고점에서는 우뚝 멈추니까 속도가 0이 되고요. 다시 바닥에 왔을 때는 또다시 그만큼 v0인데 대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v0라고 표시를 할게요. 물리에서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니라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물체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요거를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시간에 대한 속도. 처음 속도가 얼마입니까? v0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에 속도가 얼마가 되지? 다시 내려왔으니까 마지막은 마이너스 v0가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근데 이 친구 속도가 증가하는 친구야, 감소하는 친구야? 운동하는 방향과 중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하게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렇게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모름해야지? 기울기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g가 아니고 마이너스 g인 거예요. 왜지? 왜 마이너스야? 왜 가속도가 마이너스죠? 그렇지. 이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가 증가하는 친구가 아니라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g고요. 이걸 한번 시간 변이 그래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지? 기울기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 처음엔 속도가 어떻게 됐어? 속도가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지? v0야. 마지막은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v0야.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얼마야? 기울기가 없으니까 속도가 0인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점차 속도가 감소하면서 올라가다가 최고점에서 우뚝 멈추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너네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한 가지만 더 할게, 한 가지만 더 해보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모르면야지? 면적은? 변이죠. 그러면은 한번 면적을 한번 볼까요? t1의 시간까지는 t1이 이제 최고점에서의 시간이야.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지? 최고점까지 올라간 높이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v0 t1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h가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다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여기 1번을 보면은 지금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t1 나와 있어요. 이 시간 t1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간 t1이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t1은 일단은 최고점에서의 속력이 얼마지?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최고점에서 속력은 얼마입니까? 0이죠.
0이니까 V는 V0 마이너스 GT라는 공식에서 최고점의 속력이 0이니까 0은 V0 마이너스 GT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T1이니까. 최고점에서의 시간은 T1이니까. 여기서 얼마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T1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G분의 V0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최고점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T1을 지금 구한 거야. G분의 V0. 다음 넘어가세요. 이번에는요,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T1이라고 했는데, T2라고 했는데, T2. 다시 출발점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T2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공식, 몇 번째 공식을 쓰면 되냐면은, 두 번째 공식 뭐였지?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에서요. 여기에서 출발점에 되돌아왔어. 그럼 처음에 출발해서 다시 되돌아왔으면은 이동한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동한 높이가 없으니까 h가 0이죠. h는 0이고요. h가 0이고 처음 속도 v0,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t2라고 했지 지금. t2 빼기 2분의 1 g t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t2를 양변에 지워주면은 v0, 0은 v0 마이너스 2분의 1 gt2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t2가 얼마가 나오냐면 t2라고 하는 거는 g분의 2v0가 나와서 결국에 t1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t1의 2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다시 이 그래프를 봐주면은 당연히 t2가 t1이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t1의 시간이 흘렀을 때 최고점이고 t2가 됐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t2는 t1의 2배가 되는 게 맞죠? t2는 당연히 t1에 계산해보지 않아도 2배가 되는 게 맞아요. 다시 넘어와서 이제 중요한 거는 최고 높이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고 높이 한번 구해볼게요. 최고 높이 h.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h 한번 구해볼게요. 오케이. 자, h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쓰면 좋겠냐 했더니 몇 번째 공식을 쓰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왼쪽에 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정지시켜 놓고 이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좀 들어주세요. 1번. 같은 높이에서 A는 자연낙하시키고 동시에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은 A와 B는 바닥에 어떻게 떨어질까요? 잠깐만 이거는 그래 이거는 지금 포물선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직 지금 앞으로 배울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근데 이거는 1학년 때 너네가 통합과학 하면서 배웠던 부분이기도 해요. 동전이 있으면은 실험도 했었거든? 쌤이랑 같이? 하나는 수평 방향, 하나는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는 수평 방향, 하나는 자유낙하를 이제 시키는 거지 이렇게. 이때 이제 이 물체가 어떻게 떨어지냐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두 개의 물체는요 이렇게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수평 방향 운동하는 물체와 수직 방향 운동하는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배웠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이유는 이제 이 수평 방향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지만 수직 방향의 속도는 있어요, 없어요? 수직 방향의 속도는
없어요. 얘도 수직 방향 속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결국에 이 친구들을 비교할 때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둘 다 수직 방향의 운동의 속도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을 받으면서 동시에 낙하한다라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기억을 상기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 속도와 가속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발표를 많이 해두고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지만 이렇게 두 개의 물체를 하나는 자유낙하시키고 하나는 수평방향 운동을 시켜보면요. 결국 어떻게 떨어져요? 바닥에 자유낙하하는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지만 이 친구는 바닥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수평낙하 운동은 수평방향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낙하를 하는 거긴 하지만 자유낙하하는 친구와 비교했을 때 수직 방향의 속도는 둘 다 없기 때문에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고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 등속 운동을 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와 같은 운동을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이 물체가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인데 이 물체의 경로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 친구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는 친구인데 비교해볼게. 이쪽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이야? 등속 운동. 이쪽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방향으로는 지금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간격이 어때요? 일정합니다. 하지만 Y방향은 어때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간격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한번 이거랑 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가볼게요. 일단 왼쪽에는 수평 방향의 운동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평 방향의 운동. 이 경우에는요.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AX라고 할게요. 수평 방향의 운동이기 때문에 X성분의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X성분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처음 속도가 어때요? 같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럼 변이 X가 얼마가 되는 거죠? 단순히 Vx 곱하기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V0 곱하기 V0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운동은 달라요. 이 친구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AY가 G로 있어요.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변해요. 속도는 V는 V0 더하기 GT에서 V0가 없으니까 단순히 그냥 GT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변이는요.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거는 우리 V0 공식을 좀 써둘게 선생님이. 공식을 써둘게. V는 V0 더하기 GT S는 H는 V0t 더하기 2분의 1 GT의 제곱. 그럼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역시 마찬가지로 V0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장. 낙하 시간. 낙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이 친구는 낙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우리가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면 연직 방향의 운동 가지고 이야기해야겠죠. 바닥까지 낙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수평 방향의 운동은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연직 방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연직 방향.
그러면요, 높이가 h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바닥에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h는 2분의 1 gt의 제곱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h라고 하는 거는 우리 h가 아니, 다시 h가 아니고 y 방향으로 움직인 y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gt의 제곱에서, 여기에서 바닥과 높이가 h이기 때문에 y가 뭐가 집어넣어야 돼? y에다가 h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h는 2분의 1, 그 다음에 시간은, 바닥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대문자 t라고 할 거야. 그러면 시간은 t를 집어넣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t는 뭐가 되는 거냐면 t는 g분의 2h 다음에 루트 씌운 값이 되는 거죠. 조식에서 지금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게 지금 뭘 구한 거지? 높이 h만큼에서 떨어졌을 때 바닥까지 걸린 시간을 구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평 도달거리를 물어보고 있네요. 수평 도달거리는 누구 가지고 할 때? 연직 방향 운동이 아니고 수평 방향의 운동 가지고 지금 봐야겠죠? 수평 도달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수평 방향은 속도가 아까 얼마였지? v0란 말이야, v0.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봤을 때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했을 때 거리는 뭐 곱하기 뭐지?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얼마의 시간 동안 얘가 움직일까?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였죠? 대문자 t였지? 그렇기 때문에 속도 곱하기 대문자 t를 해줘야 되는 거지. 수평 도달 거리는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으로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아까 대문자 t가 뭐였지? 대문자 t가 루트 g분의 2h, 여기까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고 넘어와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잠깐 정지시켜 놓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 몇 시여도 상관없으니까 카톡해서 물어보세요. 쌤이 다 알려줄 테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운동 경로 한번 볼게요. 운동 경로. 이제 운동 경로를 보면은요,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x방향으로는 v0 t로 움직이고 y는 2분의 1 gt의 제곱이기 때문에 t를 한번 소거해 볼게.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t라고 하는 거는 v0분의 x이기 때문에 조식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어느 식에 집어넣냐면 y는 2분의 1 gt의 제곱에 집어넣어 주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2분의 1 g v0 x의 제곱이 되겠죠, y가. 그래서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2v0 제곱분의 g의 x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죠? 여기에서 이 친구는 상수이기 때문에 y는 ax 제곱의 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운동 경로가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포물선이구나.